11개 상임위원장 독식 한밤 표결, 어제 늦은 밤이었죠.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상임위원회 11곳 위원장 뽑았습니다. 단독 표결. 이제 국민의힘이 밖에 나가서 로텐도홀에서 농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국회에서 상원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장, 대통령실을 감사하는 운영위원장, 야당이 독차지한 건 우리 헌정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21대 국회에서도 그 당시 민주당이 독차지한 적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민주당이 여당이었죠. 그래서 야당이 독차지는 처음 있는 일이다. 자,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이번에는 법대로 합시다. 대통령께서도 법대로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당도 법대로 좋아하지 않습니까? 일하는 국회 만들자면서요. 진짜 일해야죠. 6월 7일까지 상임위 구성을 꼭 마치셔야 됩니다. 법대로. 민주주의 제도는 다수결이 원칙입니다. 주말 내내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지만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이 관례가 국회법 위에 있을 수 없고 국민의 눈높이라는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민심이 어떻든 법사위와 운영위를 꼭 가져가야만 하는 것이 민주당의 과제이기 때문에 이재명 방탄을 위한 민주당의 노력과 몸부림은 저는 더 거세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 한성원 기자, 어제 국회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진행된 겁니까? 예, 어젯밤 본회의에서 야권 단독으로 상임위 18곳 중 11곳의 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했습니다. 네. 이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당 요청에 따라서 어젯밤 8시 50분에 본회의를 열었는데요. 이 당초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예상이 됐지만 두 차례 연기가 되고 원내 지도부 간의 회동도 이어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국민의힘이 마지막 회동에서 이 법사위 하나만 여당 몫으로 남겨달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민주당이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모두 이 민주당 몫이라고 하면서 이제 끝내 불발이 된 겁니다. 이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본회의를 불참했고 민주당 그리고 또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권 191명이 참석해서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겁니다. 이 법사위원장은 정청래 의원, 그리고 운영위원장은 박찬대 의원, 과방위원장은 최민희 의원 등 11명이 민주당 몫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네. 차재원 교수님, 예. 사실은 어제 이제 여야 원내대표하고 국회의장하고 셋이서 뭐 두어 차례 모임도 갖고 또 이제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국회의장을 여러 차례 찾아가기도 하고 그런데 정말 뭔가 타협점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던 겁니까? 아니면 국민들한테 보여주기라도 하자는 거였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법 절차를 지키겠다는 그런 의지가 훨씬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이 이렇게 지금 이 국회법이라는 법대로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예. 무엇보다도 첫 번째는 개혁 입법에 대한 드라이브를 확실하게 가져가겠다는 것이죠. 아, 예. 그러니까 지난번 21대에도 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있었지만. 네. 당시 후반기 때는 법사위원장을 여당이었던 김도우 의원이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었거든요.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체계와 자구 심사라는 그러니까 지금 핑계와 명분을 가지고 모든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들이 지금 법사위를 거치게 되는 과정에서 네. 이 당시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법안들 같은 경우는 상임위원장인 그 김도우 의원이 상정을 하지 않으면 통과가 안 되니까 네. 그 때문에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입법에 차질이 있었다고 민주당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신들이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을 맡아야만 네. 빨리 개혁 입법들이 통과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번에 지금 정청래 최고위원을 앉혔잖아요. 그렇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사선 의원입니다. 네. 그리고 지난 20일 때는 과방위원장을 했어요. 그렇다고 네. 한다면 보통 그러니까 이 상임위원장 경험이 없는 3선을 앉히는데 아주 이례적으로 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지금 문제되는 상임위가 과방위인데요. 과방위는 지금 민주당이 상당히 사활을 걸고 있는 방송법과 관련된 이 상임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최민희 의원을 앉혔는데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는 재선 의원이에요. 네. 아주 이례적이잖아요. 그런데
방송이 부위원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상당히 전문성도 있고 또 상당히 전투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네.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그 뭐 정치적 목적은 운영위원장을 맡았다는 것인데 네. 운영위원장은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있는 상임이잖아요. 네. 만약에 민주당이 계기입법 드라이브를 계속할 때 그러면 대통령실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거부권 행사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 운영위에서 언제든지 회의를 열어서 비서실장 불러내서 여기에 대한 강한 정치적인 태클을 걸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 이 의도는 아무래도 지난번 그 국회의장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내 경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이 지금 강성당원들의 이탈 반발, 네. 추미애 후보가 떨어지는 바람에 여기에 대해서 강성당원들이 한 2만 명 정도가 탈당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개딸을 비롯한 강성 지지층들은 강경한 대투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생각했던 이걸 갖다가 다 하려고 하면 이 지금 자신들이 생각하는 상임위는 무조건 차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한 것인데요. 뭐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뭐 법대로 한다고 한다면 국회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제적 과반수가 투표를 해서 거기서 과반수를 득표한 사람이 당선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에 관행들이 있었잖아요. 네. 이렇다고 한다면 그 관행을 법제화하는 선까지도 저는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겠지만. 네. 하긴 우원식 국회의장이 뭐 관례가 국회법에 앞설 수는 없다. 이제 그런 말을 하면서 국회 법대로 한다, 다수결로 한다. 이제 이걸 의장이 마지막에 얘기를 해서 본회의에서 처리를 한 셈인데, 궁금한 것들은 있습니다. 김인수 대변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민주당이 맘만 먹으면 법사위 무력화시키고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잖아요. 그걸 21대 후반에 우리가 많이 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법사위원장을 그렇게 또 움켜쥐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사실 21대 국회에서도 이때까지의 갈래를 처음으로 깨고 법사위원장까지 가져갔었는데요. 네. 이거에 대한 민심이 좋지 않자 이 후반기에는 또 양보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똑같은 무리수를 또 22대에 두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들이 지금 정쟁용 법안 그리고 탄핵용 법안, 현재 윤석열 정권의 발목 잡기용 법안을 통과시킬 것인데 임의대로, 근데 여기에 속도까지 더하겠다, 속도전까지 더하겠다, 네, 하는 결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이번에 뭐 가방위원장이라든지 지금 법사위원장 이렇게 지금 임명한 것들도 보면은, 선출한 것들도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민생은 없다, 오로지 지금 정쟁으로 가겠다, 정쟁용 입법 그리고 탄핵용 입법으로 지금 싸우겠다. 결국에는 이재명 당대표가 가지고 있는 숱한 사법 리스크에 지금 모두가 민주당이 다 함몰돼 있다라고 보여져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지금 본인들이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이 진지전을 완벽하게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공격용 화포들까지도 완벽하게 배치시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어제 뽑힌 상임위원장들 가운데 친명 공격수, 친명 쪽에 있는 이제 상대당에 대한 공격수, 이런 뜻입니다. 더러 포진에 있어서 눈에 띄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 주신 것처럼 법사위원장 정청래 선출이 됐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 최전방 공격수, 뭐 그런 역할로 이제 유명세를 탄 의원입니다. 선출된 뒤 포부와 과거 발언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법사위는 국회법에 따라 국회법에서 정한 대로 법대로 운영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수사방해 사법농단, 국정농단이 점점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탄핵 열차가 기적 소리를 울리고 있습니다. 자, 전재원 변호사께요. 어제 국민의힘이 막판에는 이제 법사위만 우리한테 넘겨주면 다른 건 다 양보하겠다, 이 지점까지 갔던 것 같아요. 예, 근데 법사위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법사위원장은 이제 그 본회의에다가 안건을 상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각 소관 상임위에서 오는 그 법률안들은 전부 다 법사위로 모여서 여기서 법체계 작구 심사를 거쳐요. 예. 그런 다음에 본회의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막혀버리면은 패스트트랙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지연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속도전을 내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가져가려고 그렇고, 어떤 견제와 균형
운영의 원리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의힘은 본인들이 그거라도 가져가려고 그랬는데 결국 협상이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민주당이 이렇게 법사위 자리에 그 집착을 하는 이유는 지금 뭐 최민희 의원, 박찬대 의원, 정청래 의원 다 친명이라고 하더라도 정청래 의원은 4선이고 뭔가 이렇게 탱크처럼 추진력 있게 몰고 갈 것 같은 느낌이 나지 않으십니까? 네. 저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시나리오는 전부 이재명 대표의 대선 가도에 맞춰져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법사위의 소관 사무를 보면은 법칙이 자꾸 심사뿐만 아니라 법사위의 소관 사무에 속하는 그 내용에 관한 법률안을 만들고 네. 그다음에 탄핵안을 소추하고 사법행정사무를 관할하고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단 네.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것들이 민주당에서 지금 미는 정책들과 다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뭐 특검법을 발의를 한다 그러고 그다음에 그 뭐 김건희 여사 특검, 최상병 특검 해가지고 대통령 탄핵한다 그러고 탄핵열자 지금 걸어간다 그러고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어떤 뭐 판사, 검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다 그러는데 이건 또 사법행정사무, 그다음에 그 판사를 또 민선으로 추천한다 그러잖아. 이게 다 사법행정사무랑 연결돼 있기 때문에 법사위의 권한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얘기를 정청래 의원을 앉힌 것 같아요. 근데 보통 보면은 법사위원장은 이런 소관 사무가 보통 사법부랑 상관이 있어서 법조인들이 많이 앉혔는데 이번에 민주당에서 발의한 대북송금 특검법 같은 거는 보면은 우리나라 사법체계에 맞지 않는 조항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수사에 협조하면은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이렇게 그냥 마음대로 만드시니까 굳이 법조인이 아닌 법사위원장이 앉혀 있어도 상관없을 것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굳이 법사위원장이 아닌 정청래 의원, 법조인이 아닌 이제 이게 또 드문 사례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법사위원회, 그래서 법제위원회하고 사법위원회를 이참에 분리를 하는 게 어떻겠는가 뭐 이런 의견을 내놓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거기에 법무부도 그 밑에 있고요. 검찰, 법원, 공수처, 감사원,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런 쪽으로 거의 다 모든 그 힘 있는 부서들을 다 관할할 수 있는 데가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 자리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리고 아까 덧붙여 주신 것처럼 지금 이제 민주당이 곧 계속 추진하겠다는 특검만 해도 최상병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그 다음에 이화영 특검, 그리고 이제 또 거기에 또 뭐 여러 가지 법률들 또 이렇게 있는데 아무튼 그게 다 법사위 속 탄핵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여기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성치훈 의장께요. 성 의장께는 대본에 없는 질문 자꾸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한데요. 이 보면 말이죠. 운영위원장을 여당 원내대표가 맡는다는 것이 관리였다 이런 이제 분석들이 있는데 사실은 대통령실을 이렇게 이제 견제를 하고 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야당이 맡아야 되잖아요. 여당이 맡으면 대통령실을 봐주기로 일관할 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여당이 맡아왔어요?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네. 대통령실 운영위를 운영할 때 결국 운영위에 누가 출석하고 그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실에서 담당자가 출석해서 그 사람을 상대로 뭐 현안 질의를 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네. 그런 과정에 있어서 대통령실과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증인 출석과 관련된 협의도 할 수 있고 이런 역할들을 여당이 좀 원활하게 맡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래 왔던 것이거든요. 근데 네. 그런 것들을 지금 여당이 맡겠다는 것이 뭔가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뭐 국정 현안 질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뭔가 방탄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그 목적이 보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운영위도 지금 민주당이 갖고 와야겠다라는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뭐 저는 뭐 운영위 차원에서는 운영위 정도는 그래도 만약에 협상이 뭔가 제대로 됐다면은 내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국 이렇게 협의가 전혀 되지 않았던 부분은 저는 민주당이 관례를 깼다는 비판 뭐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실제로 이렇게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한 정당이 다 가졌던 적은 없다는 건 맞기 때문이죠. 네. 하지만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뭔가 국회 운영 아니면 뭔가 정치, 한국 정치의 관례를 먼저 깬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이죠. 뭘 깬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뭐냐면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본인 혹은 본인의 그 가족과 관련된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뿐입니다. 모두 본인과 관련된 특검법에 대해서는 그래도 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여소야대를 겪지 않은 대통령은 없지 않습니까? 사실상. 윤 대통령과 관련된 특검이 뭐가 있죠? 지금 사실상 최혜병 특검이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실을 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특검이라고 보고 있고 처음에 이 해병대원 특검법이 처음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성을 캐겠다는 건 아니었었죠. 근데 대통령실은 알고 있었겠죠. 처음에는 뭔가 전혀 통화 내용도 없었다고 다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지금 뭔가 공수처의 수사 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실과 통화를 했구나. 심지어 대통령이 그 통신
그 보안도 되지 않는 폰을 비화폰을 갖고 통화를 했다는 것까지 다 일일이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물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다 본인과 관련된 뭔가 대통령으로서는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 관례를 깼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을 드리다 말았던 것이 여소야대를 겪지 않은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드리고 싶은 사례가 노무현 대통령도 처음에 2004년에 17대 총선이 있기 전까지는 여소야대 대통령이었습니다. 심지어 여당에서도 소수 비주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당시에 그 법인세 인하라는 그 정책을 법안을 통과시켜서 갖고 왔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의 그 국정운영 방향과는 전혀 맞지 않은 법안이었죠. 그래서 그때 거부권을 행사하냐 마냐가 논의가 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래도 입법부의 다수당이 통과시킨 법안이면 이거는 수용해야 된다라면서 그 법안을 수용하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었거든요. 네. 이런 것처럼 본인의 국정운영 방향과 맞지 않더라도 뭔가 입법부를 통해서 입법부의 다수당이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서 여소야대 상황에서 역대 대통령들은 거부권을 최대한 절제하면서 사용했거든요. 근데 네. 지금 벌써 14회입니다. 노태우 대통령의 민주화 이후 최다였던 노태우 대통령의 7회를 벌써 2배를 넘어섰고 이런 상황에서 관례를 먼저 이런 정치, 협치 이런 거에 대한 관례를 깨고 있는 것도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뭔가 협치의 의지가 없고 국민의힘 역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난 뒤에는 단 한 번도 그런 거부권 행사 법안에 대해서 그럼 이런 식의 대안을 해보자. 이런 식의 협상을 해보자. 근데 노무현 정부 때는 그때 원내 일당이 지금의 민주당처럼 그렇게 입법 독주를 하지는 않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그렇게 유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것이 누가 먼저냐, 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문제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뭐 쌍방이 붙어서 뭔가 협치를 못했을 때는 뭐 한쪽만의 일방적 책임은 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양쪽 모두의 책임이 있으나 그래도 저는 대통령제의 국가인 그리고 대통령제 행정부의 조금 더 권한이 크다고 그래도 학술적으로 정치적으로 평가를 받는 한국형 대통령제에서는 그래도 행정부의 책임이 좀 더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민주당 책임이 없다고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초입에 그 관례를 깬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모두 가져온 관례를 깬 민주당의 책임도 일부 있으나 더 큰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여기 일단 뭐 운영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국정과 국회 운영의 책임성 및 안정성을 담보로 하기 위해서 여당이 통상 가져가는 게 관례죠. 근데 네. 이번에 정말로 민주당이 기존의 관례뿐만이 아니라 국회 견제와 균형의 원리 다 깨트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헌정 역사상 지금 야당이 국회의장과 그리고 운영위 그리고 법사위까지 갖고 간 지금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이렇게까지 민주당이 하려고 하는 것, 운영위까지 가져가려고 하는 것은 운영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여기 대통령 비서관 등을요 전체회의에 호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인데 결국에는 지금 여기에 윤석열 정권을 정말로 한번 제대로 흔들어 보겠다 하는 것이고 이 이면에는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재명 당대표가 과연 3년 후 3년이 남은 지금 대선까지 무탈할 수 있을 것이냐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은 무리수를 둬서라도 동원해 보겠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또 뭐 하나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 가방위 같은 경우에요. 가방위원장으로 지금 여기에 그 선정되신 분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20대 총선을 앞두고 TV 토론회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또 벌금 150만 원까지 받았던 분이에요. 네, 이런 분이 과연 이 가방위의 위원장으로서 적합하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그 물음표를 긋고 싶습니다. 네. 네. 아무튼 어제 11개 상임위원장 자리가 더불어민주당을 위시한 야권의 일방적인 국회에서 표결로 이제 정해졌고 나머지 7자리 상임위원장 자리가 남았는데 이번 주 내로 그 자리도 아마 확정을 지켰다. 지금 민주당은 이렇게 벼르고 있습니다. 한 시청자는 이런 댓글도 주셨더군요. 결국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일전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몽골 기병처럼 입법의 속도를 내겠다 했는데 그거를 지금 실천에 옮기고 있는 와중이다. 또 하나는 민주당 쪽에서 흔히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누가 뭐래도 기차는 떠난다. 지금 그래서 일단 기차를 띄우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